처음 시작은 그 신상진 그 시정부 인력 평가에 대해서 윤창근 시민공간 보이스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그냥 앉아서 편의상 하겠습니다. 시민 공간 보이스 대표 윤창근입니다. 유시민 농객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유시민 농객이 어느 조직의 A급 최고 책임자면 그 사람은 다 A급을 데려온다고 합니다. 어쩌다 B급이 끼어도 별로 대세에 영향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B급 최고 책임자는 절대 A급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B급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A급을 데려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신상진 성남시장 일련을 생각하면 매우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사에 관한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으나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신상진 시장의 1년에 성남시정 남매쌍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얼치기 B급 정치꾼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정을 후퇴시킨 1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 준비 안 된 시정으로 예고된 실패를 가져왔다. 둘째, 철학도 비전도 없는 행정으로 시정 혼란을 가져왔다. 셋째, 책임행정은 자체를 감췄고 그저 난수표만 흔들고 있다. 넷째, 시민이 없는 불통행정이다. 다섯째, 전 정권 지우개만 몰두해서 행정 공백과 시민 혼란을 야기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하나씩 먼저 풀어보면요. 첫째, 준비 안 된 시정으로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1년 전 신상진 시장이 많은 공약을 하고 시장에 당선되었죠. 그런데 1년 동안 거의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되는 것도 없고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8호선 연장 사업은 실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에서 원래는 졸려고 했던 건데 줘도 먹지 못하는 B급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원도심 순환재개발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주 대책이 보장되지 않는 민영 재개발 중심의 재개발에 더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4만호 주택 공급 약속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한편으로는 서현동 110번지와 꼭정 2지구 재개발 무효화하겠다는 공약도 슬그머니 발을 떼버렸습니다. 시민의 발휘되어야 할 야탑 공영터미널은 폐업 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시정 구호는 최첨단 4차 산업 특별도시입니다. 그러나 첨단 도시는 구호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바이오 사업은 첨단 도시를 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분당 보건소 이전과 차세대 바이오 센터 사업을 백지화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일몰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당에게 기부 찬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수천억의 경제 유발 효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경쟁을 통해서 유치했던 e스포츠 경기장을 백지화해서 최첨단 도시 성남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자타가 공인하는 게임 산업의 메카입니다. 게임 산업에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죠. 최첨단 성남의 성장 동력 중의 하나인데 전 시장이 했던 정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근본적으로 성장 동력을 흔드는 일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준비가 안 된 시장이라는 것은 인사 난맥에서 드러납니다. 신시장의 인사는 밀실 인사, 측근 인사, 보훈 인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봅시다. 최근에 시정연구원장을 신 시장의 학교 후배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5급 티오를 3명이나 늘려서 시장 측근을 특채해서 기용했다고도 하죠. 문화재단 대표 선정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영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시의료원장은 9개월째 공석 중입니다. 산하기관의 중요 인사를 뽑으려 해도 인사풀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준비 안 된 B급 시장에게 A급이 올 리가 없는 것이죠. 정규직 공무원 인사에도 원칙 없는 전 정권 사람들을 지우기와 신시장 측근 몇몇이 인사를 쥐락펴락한다고 합니다. 특정 고급 출신 공무원 중심으로 인사가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인사에 대해서 공직사회에서 말이 많은 거죠. 구청장 2명의 보직을 연장해주면서 사례도 중요한 불공정 사례입니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인사가 비일비재한 것이죠.
둘째, 철학, 비전, 공정 없는 산무 행정이 문제입니다. 철학과 비전이 없는 행정은 시정 혼란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추진입니다. 시민에 의해 설립되었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공공병원으로 크게 기여한 그리고 희생한 시의료원을 토사와 국팽시키고 대학병원에 팔아넘기려고 매우 극악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개월째 원장 채용을 미루는 것을 보면 의료원 정상화를 방기하고 오로지 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려는 신상진 시장의 고집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청년수당 폐지 시도도 철학 부재를 증명합니다. 성남은 교육제도 후퇴와 청소년 지원센터 폐지,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방치 등도 철학 부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저출산 정책이라고 내놓은 미팅 주선 행사는 결혼 중개 업체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불사한 졸속 행정이고 철학 부재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필수적인 민주시민 교육,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영역의 정책은 축소 또는 폐지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철학도 부재합니다. 시민들의 여론으로 보면 율동공원이 자연생태공원으로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사업을 쪼개서 계획하고 주민 여론 수렴도 없이 율동공원을 놀이공원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천 르네상스 사업, 율동공원 놀이공원 사업, 난개발이 우려되는 서운동 도로 특혜 사업 등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보게 됩니다. 다음은 성장 동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래의 먹거리인 게임 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의 포기인 e스포츠 경기장 취소, MOU까지 무시하고 분당보건소 이전과 의료바이오 센터를 백지화하는 것은 산학병관 연계 생태계를 통해서 만들어갈 의료바이오 사업의 후퇴입니다. 이는 미래 산업에 대한 철학의 부재입니다. 신상진 시정부는 상식과 공정이 흔들리는 시정부입니다. 최근에 백현바이스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의혹입니다. 선정위원 명단이 유출되어 특정 업체가 선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었죠.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완화 연구 영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선정위원 7명 중 4명이 특정 업체 관련자나 소속이었고 심의 결과 그 업체가 선정되어서 셀프 선정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재심의 절차를 거친다고는 하나 이미 상식과 공정을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진 정부는 반노동자적인 정부라고 평가도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노동자들을 이미 100여 명 가까이 줄였고 앞으로도 더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작은 기관의 청소 인력을 민간에 위탁해서 예산이 민간 위탁 기관으로 3개 만들고 이로 인해서 근무하던 청소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철학의 부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책임 행정은 자체를 감췄고 그저 난수뿐만 흔들고 있을 뿐입니다. 행정은 지킬 수 있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전 정부가 해온 것이든 현재 시장의 공약이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약속한 수많은 사업들에 대해 슬그머니 발을 빼거나 지키지 않으면서 전정부 탓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성남 FC를 없앤다고 하더니 요즘은 FC 응원을 다니고 있더군요. 시장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성남 FC가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남 일공단 근린공원에 들어서기로 한 박물관도 기본 컨셉트를 이유 없이 변경하면서 사업이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왕 저수지 수변 근린공원 사업도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700억 원이 넘는 돈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문제와 소송 우려 등 일몰 비용 때문에 최근에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려다가 슬그머니 재추진 중이고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행정에 대한 무책임, 무지의 문제입니다. B급 시장과 그 아래 B급, C급 참모들이 행정에 대한 지식의 결여가 원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보류, 중단, 포기해온 무책임 행정,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흔들어대는 난수표 행정의 결과입니다. 넷째, 시민이 없는 불통 행정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의 소통 방식은 크게 3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수막 소통이죠. 신 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불법 현수막으로 전 시내를 도배해왔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으로 고발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최근에는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각종 감변단체나 각종 단체들 유사단체 이름으로 길거리에 신상진 취임 1년 축하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마치 신비 여책금을 부르는 듯한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장의 얼굴 내미기입니다. 그것도 늘 지적을 하면서 말입니다. 심지어는 신시장은 행사 전문 시장이라는 비아냥 그림도 듣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불거진 사례는 공무원들과의 소통인데요. 공무원들 밥 사주면서 소통을 했는데 비용이 과다해서 업무 추진비를 쪼개기 했고 그렇게 결제를 했다고 하죠.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셋째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불통, 지역 언론과의 불통입니다. 시정의 다른 축인 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은 지방자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지역 언론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시의회 예결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어떤 소통도 없이 여당 시의원을 통해 수정안을 전격 발의하고 가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언론들은 같은 편이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언론 길들이기가 아닐까요? 의회와 지역 언론과의 소통이 이럴진데 불편한 시민과의 소통은 오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요 정책을 파기 혹은 시작할 때 시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이 무대포로 추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업상담사 축소, 청년수당 폐지, 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축소 등등에서 시민과의 소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추진부터 하고 결과 통보를 하는 불통의 행정은 독재 시대에 있어야 할 행정입니다. 다섯째, 전 정권 지우기에만 몰두해 행정 공백과 시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전 정권 지우기 사례는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다시 언급하면 청년수당 폐지, 성남교육지원사업 폐지, 성남FC 메가 시도, 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시도, e스포츠 경기장 취소, 아동수당 현금 지급,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사업화 백지화, 차의료 바이오 사업 및 분당보건소 이전 백지화, 판교 일자리센터 폐지, 판교 공공청사 부지 활용 백지화, 성남 도시역사박물관 재검토 등등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은 이미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거나 뒤로 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 시장은 불가평 경우에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사업의 내용을 바꾸거나 명칭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결과는 시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시민의 혈세의 낭비, 공공성의 후퇴, 지역 시민의 복지 축소, 미래산업의 후퇴와 성장 동력의 후퇴, 지역상권 활성화 퇴보와 경제 유발 효과의 후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전진보다는 퇴각이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추진되는 정책들이 많은 행정 절차와 시의회의 논의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을 중지 또는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결정 과정보다 더 많은 시간과 검증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전 정권 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정리부터 하려는 행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자교 붕괴사고 문제입니다. 신 시장은 정자교 붕괴도 전 정권 탓이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신 시장 시기에 안전진단을 했고 문제가 없다고 했던 다리가 붕괴된 것입니다. 전 정권부터 문제가 있어 왔다 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정부 1년은 철학과 비전도 없고 책임 행정이 결여되어 있는 준비 안 된 B급 시정으로 예고된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오로지 시민의 이익에 중심을 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위민 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신상진 시장이 취임 1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이 잘했다고 하는 사업 3가지를 꼽아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시정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 4차 산업특별도시 청사신 제시,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도시 구현을 제시하면서 잘했다고 하는 3가지는 첫 번째, 전국 첫 1인 가구 지원센터와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것과 세 번째는 백현마이스 2030 준공한다는 그러면서 성남시 의료원 최적 운영 의견 이 3가지를 꼽았는데요. 이 3가지는 참 한심한 얘기죠. 그러면서 148개 공약사업 하나하나가
설계 또는 용역에 들어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시정임에도 길거리에 신비어천과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는 모습과 불법 현수막 해방구가 된 성남시의 모습은 전국에 웃음거리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빈깡통 소리가 요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